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진핑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일에 있어서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들이 많이 무겁고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지 혹은 가정이나 우리 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이든지 하나님은 정하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늘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적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를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 굳게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개인만 그렇게 돌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진핑과 적그리스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2000년 전의 상황이죠.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했는데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다 마지막 때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쓰여진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그 아주 적그리스도죠. 네.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단에 치우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대표자들 아주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특별한 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영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 것보다 더 앞서서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년 전쯤 역사의 종말에 이 세계의 두각을 드러낼 아주 당시에 정말 가장 뛰어난 정치인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오늘 시진핑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세계 정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세계 정부는 단일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독재자인데 지금까지 세계가 많은 독재자를 가졌습니다.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독재자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독재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단일 세계 정부의 독재자.
자, 이 시진핑은 무엇이 닮았는가? 적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은 안 왔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그 적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시진핑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독재자고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유형의 그런 정치인입니다. 자, 시진핑의 전체주의적 중국,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적 정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Is China totalitarian? 중국은 전체주의적인가?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논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의 사진에 리 에드워즈는 이 중국에 있어서 아주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은 물론 PhD고요. 박사입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이 보수의 아주 싱크탱크 연구소의 아주 최고 그 첨단이죠. 네, 여기에 그 리 에드워즈가 불과 2월 24일이니까 불과 한 8주 전에 나온 아주 최신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후반부를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중공,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중국이니까 중공이라고 하는 게 더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밝힐 때 맞는 말이죠.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공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박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는 리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중공 정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신자들과 파룬궁이라고 하는 불교와 유교, 도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혼합한 그런 중국에 또 굉장히 유행하는 종교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게 파룬궁입니다. 또 다른 신자들의 활동에 민감하다.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중국 정부가요. 2018년 4월에 모슬렘 시인 쿠이 하옥신이라는 사람이 그가 남긴 그 시 안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견해 때문에 일주간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모슬렘 시인이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수용소에 감금이 됐는데 이 쿠이는 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말라, 외부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이런 수용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안면몰수하고 부정을 합니다. 물론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중국 공산당만 알겠지만 아주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최대의 독립 중국어 신문 매니저는 그러니까 중국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그 신문 매니저는 중공인 관료들이 중공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 중공의 지금 이 세계 지배가 아주 노골화하고 아주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손을 미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0만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0만이나 된 위구르인들이 그렇게 수용소에 지금 갇혀서 사상교육을 또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200만 위구르인들을 이렇게 수용소에 감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이징은 국경을 넘어서 대중매체들을 감시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나 위구르인들은 국내적으로고
또 오스트레일리아나 혹은 뭐 그 세계 각처에 이렇게 그 대중 매체들, 매스컴들 이런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모든 자기 그 나라만 전체주의가 아니라 아주 세계 전체를 그 전체주의 그 성격을 가지고 막 그 지배하려고 하는 약한 속성을 이 중국이 보여주는데 또 그 수반인 시진핑이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적그리스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이렇게 그 성경을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인물이나 이딴 것에 대해서 미래 사건이나 현재 사건이나 굉장히 우리가 아주 예민해지게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마친 일이고 뭐 현재 뭐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도 최후 승리가 얻는다 하는 이런 이 교훈이 담긴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현재 현상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 그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잘 보여주는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왕국, 제국이 아주 그냥 최고의 이 전체주의 왕국이니까. 네. 여기 지금 중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남부에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 개신교회 목사는 그러니까 뭐 소위 삼자교회죠. 한 개신교회 정부가 이게 다 모든 걸 운영하는 이 개신교 목사는 중공 정부가 중국의 교회를 정권의 수단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교회를 정권의 수단화하는 이게 바로 중공 정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됩니다. 한국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사회주의로 가게 되고 또 전체주의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북쪽까지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지금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금 교회를 정권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공 정부는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해체해 버리고 거기다 중공기를 계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CCTV 감시 카메라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설치하고 10계명을 시진핑의 뭐 사상, 시진핑의 뭐 이런 의견 이런 거로 대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말씀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이 공산당의 이 꼭두가시가 되는 그런 그 종교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이렇게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종교적인 박해는 파룬궁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팔룬궁,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 뭐 불교 그 상징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 종교죠. 런던의 한 모임에서 영국의 저명한 변호사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이 그룹이 이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신자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장기들을 빼서 그걸 이제 적출하고 그렇게 해서 돈 받고 팔고 이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영국의 변호사들과 의료 전문가 그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죠. 공산당들 늘 거짓말하는 집단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이 중공이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장기들을 적출해서 이식했다고 그렇게 그건 고백을 했네요.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2015년에 그때부터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변호사 그룹은 수감된 파룬궁 신자들, 네, 지금도 많이 중국 중공 감옥에 많은 파룬궁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그 파룬궁 신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파룬궁 신자들이 이제 뭐 죽게 되면 또 뭐 죽이면,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 사체에서 장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변호사 이 그룹의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파룬궁이 그 박해받는 거기에 대한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 네, 지금 여기 지금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금 Stop Organ Harvesting, 네, 장기 적출하는 이 악독한 행위를 중단하라. 파룬궁, 이 그 파룬궁으로부터 이렇게 그 신자들로부터 장기 적출하는 이 만행을 그만둬라. Arrest butcher, 네, 아주 이 부처라고 하면 뭐 아주 그 살인자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아주 뭐 인간 하여튼 살인자, 네, 장제민을 그렇게 그 장제민 전에 그 중공의 수반이었죠. 네. 여기에 지금 보면 홍콩에서 이렇게 그 시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좀 사진에 보면은 뭐 이 가슴에 완전히 이 칼자국이 선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 가운데 이제 군의관으로서 인턴하는 사람이 나중에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것에 의하면 생사람을 이제 파룬궁 신자들을 이제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을 그냥 살아 있는데 그냥 가슴을 그냥 아주 이 칼로 그어가지고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장인 부분을 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냥 확 째서 열면 막 안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장이 막 그냥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콩팥을 잘라서 한 의사가 가져가고 또 한 의사가 콩팥을 잘라서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곧 다른 사람한테 곧 이식을 하고, 네, 생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죽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눈도 그냥 아주 도려내고 생사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한밤중에 새벽 2시쯤 네, 그냥 파룬궁 신자가 4층에서 저들이 내 눈을 지금 도려내고 있어 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든지, 네, 2층에 있던 사람이 그걸 듣고 기겁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홍콩에서 네, 이 중공의 장기 적출 만행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전체주의 사회이니까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도 간섭을 하죠. 법치주의가 있죠. 네, 야당이 있죠. 뭐 등등 해서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주의가 되니까 이런 정말 진짜 아주 생지옥 같은 이런 것을 정부 주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장점인 같은 사람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런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공입니다. 이게. 중공은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세계 최대의 경제가 됐죠. 미국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의 중공이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공산당 정부가 중공의 해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지금 아주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중공은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구축함을, 호위함을, 컬벳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 인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중공이 첫 번째 고안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걸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진수할 때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중공은 5년 동안에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항공모함이 훨씬 좋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중공이 열띠게 그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민해방군을 구조 조정하는 일은 금년에 마치고 중공 마치고 그다음에 중공 국방장관 주보라고 하는 국방장관은 200만 인민해방군을 군사를 빼고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한 군사적 결정은 정치력은 포신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금언을 따라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공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포신에서 나온다. 예. 결국은 군사력을 증강해야 정치력을 증강할 수 있다. 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중공의 또한 경제 발전. 여기는 샹하이입니다. 중공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베이징과 상해와 다른 중국의 도시들의 즐비한 고층 건물을 처음으로 본 다음에 이 중공이 공산주의자들이 되기에는 경제가 너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보니까 잘 되니까 이제 정치도 자본주의로 그렇게 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하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내가 여기 리 에드워즈 박사가 10년 전에 중공을 여행하면서 가진 자기 자신의 우선적인 반응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자기를 초대한 공산주의자가 종종 이런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수천의 마철루의 도시 이렇게 베이징을 별명을 붙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수천 개의 고층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 베이징. 네,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 베이징의 별명을 붙이곤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그걸 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후에 그 마철루들이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이나 혹은 공산당 간부의 아들들과 딸들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상해 질비한 고층 건물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게 바로 공산당 소유나 아니면 인민해방군 군대 소유나 아니면 공산당 간부 아들 딸들의 그 소유가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2020만 명을 고용하는 5만 1,000개의 국가 소유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국가 소유의 사업체 5만 1,000개. 이것은 정부의 상당한 보조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 대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그 사업체가 5만 1,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요한 예산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 사업체들은 중국의 500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중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이렇게 대부분이 다 국영기업이다. 중국의 사회주의의 성격은 소프트, 연성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 시장이 아닌 공산당에 의해서 내려지는 딱딱한 시장 사회주의, hard market socialism. 네, 뭐 자본주의를 도입했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어도 우리 자유시장 경제, free enterprise system이 아니라 free market system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시장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따르겠다고 한 규칙들을 느슨하게 준수하기. 이건 무엇입니까? 편법쓰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스틸링 훔치지 않겠다. 그리고 중공이 이 세계 무역기구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지금 톡톡히 좀 손을 봐주고 있죠. 네, 아주 그냥 끝장을 낼 그런 심산입니다. 네, 아주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인들의 그 놀라운 그 노동 습관, 네, 뭐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서구 사업가들 향한 일반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 있는 사업가들을 향한 14억이나 되는 중국인들로 구성된 이 거대 시장의 이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또 혼합 경제의, 네, 여기 뭐 자본주의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런 수요의 균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의 능력, 용케도 지금까지 공산당이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네, 중국 안에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공의 전체주의를 이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주의 정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주의 정부냐 아니냐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브레진스키,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이 안보 전문가하고 또 안보 수석이고 그랬죠. 브레진스키에 의해서 발전된 6개의 특성 가운데 5개의 특성 안에서 중공은 이미 전체주의적이다. 6개의 특성 가운데 5개의 특성이 이미 중공은 전체주의적이다. 오직 중앙적으로 통제되는 경제, centrally controlled economy, centrally controlled economy, 중앙적으로 통제되는 경제에 관해서는 엄격한 전체주의적 구조보다는 독재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버럴, 네, 자유주의적인 거, 네, 자유분방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소셜리즘이죠, 사회주의죠. 그 다음 더 올라가는 게 독재입니다, 오소리테리안.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이 토탈리테리안, 이 전체주의인데 여기에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독재적이다. 중국 경제가 그렇다. 나머지 5개는 다 전체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 기관이죠. 인권단체. 이러한 자본주의적 기울어짐 때문에 중공을 기본적 권리를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일당 독재 국가라고 말하도록 설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보다 더 한층 나가는 전체주의적인 국가다. 예, 그런데 여기 인권단체가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도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고의 권위인 독재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이 리 에드워즈 박사에 의하면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독재보다 더한 아주 최종 단계인 전체주의 국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중국이 이념이나 일당 정치나 군사력을 통제하는 것이나 매스컴을 검열하는 것이나 비밀 경찰을 활용하는 것이나 표현과 종교를 억압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자유주의적이 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게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 같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 여기 뭐 쭉 말한 그 영역에 있어서 좀 자유주의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좀 닮아가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매섭게 평가했습니다. 그 어느 합리적 평가에 의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시진핑과 그가 이끄는 공산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결정이 되는 전체주의적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중국을 말하지 않고 뭐 독재 국가니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니 이렇게 낮춰 얘기하면 이건 지난 40년 동안 공산주의자 중국의 전체주의적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시진핑 같은 독재자는 그의 권세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체주의자들이니까 무역도 하면 안 되고 그럽니까? 아니다. No.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역이나 다른 거래들을 할 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중국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이 아닌 또 사회주의적이 아닌 독재적이 아닌 전체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주의적 리버럴, 사회주의적 소셜리스트, 독재적 오토리테리안, 마지막 단계 전체주의적 토탈리테리안.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전체주의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전체주의적이고 모택동 사상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중국을 대할 때 그들과 무역을 해도 그들과 어떤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을 알라. 그들의 본질은 바로 전체주의적이고 그들은 이 모택동 사상, 아주 그 붉은 그 공산주의 사상 그 뿌리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 에드워즈 박사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진 위치에서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렇게 소련의 지도자와 협상을 했던 평생 엔티커뮤니스트, 평생 반공주의자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한 가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 또 이런 그 전체주의 사회의 본질을 잘 알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해서 결국은 이 소련이 붕괴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서독과 동독이 또 그 문을 열게 돼서 또 동서독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도록 레이건 대통령의 그런 지도력이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이런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꿰뚫어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그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거의 숙제를 마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 전체주의 중국을 꿰뚫고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 중국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 어떤 환상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이나 이 민주당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환상이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꿰뚫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더 많은 상품을 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또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일, 중국이 훔치는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금 만약 중국이 그렇게 룰대로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매우 다양한 중국의 상품에 전면적인 타립,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그만큼 비싸게 사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하면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매우 잘 이해하는 그렇게 트럼프가 다루면 이 독재자인 시진핑은 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임자를 만났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 방식의 외교의 브랜드인 것이다. 여기 지금 리 에드워즈 박사가 결론에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칭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산주의자, 중국 전체주의자들의 그 아주 속셈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속이고, 네, 그렇게 계속해서 저들이 그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죠. 네, 도적질하고 네, 이런 아주 본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아주 경제력 힘을 가지고 지금 우위에 서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소련에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네, 계속 그렇게 잘하십시오. 네, 이렇게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또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게 바로 이런 그 전체주의 사회, 이런 전체주의자, 이런 그 시진핑과 시진핑의 중공이 바로 이런 나라가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 또 적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단일 세계 정보의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기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이 작은 뿔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이 세 뿔이 다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거 얼마나 작은 뿔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적그리스도와 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할 때 짐승이나 이렇게 그 짐승을 그렇게 양쪽으로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나 혹은 적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 여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며 아주 온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는 아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는 아주 무서운 세계 제국의 그런 그 독재자.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는 무섭게 박해하는 교회가 그때 교회라기보다는 그때 성도들이죠. 교회는 휴거가 됐으니까. 환란 7년 환란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고 독재자가 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말할 때 그 거침없이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순교하게 되고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때와 법을 고쳐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버리고 때와 법을 고치면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뭐 오래 통치하지 않지만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무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그는 부활된 로마 제국 혹은 10개 동맹국으로부터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EU 그쪽을 바라보죠.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땅,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땅, 거기가 유럽이니까. 여기 다니엘 7장 25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여기 10뿔이 나옵니다. 10왕, 그리고 10나라. 그래서 10개 동맹국으로부터 출현하게 될 것이다. 뭐 EU가 처음에 10개국일 때는 뭐 맞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은 30몇 개국으로 불어났으니까 다 헛거네 아닙니다. 여기 10개는 아마 그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인 10개 국가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아주 죄덩어리의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7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깨뜨립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여기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나자 언약의 3년 반이 지나자 깨버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8번째, 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성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3년 반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자기의 이 그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바로 멸망의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그는 흰 말을 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겠지. 그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재림하실 때. 여기에 이 흰 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 기근과 또 전쟁과 이런 그 전염병과 이런 게 따르는 걸 보면 이 적 그리스도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 환심을 사고 언약도 맺고 이스라엘과 언약도 맺고 다 그렇게 아주 거짓말 투성이로 거짓말 선전선동을 잘하고 아주 말을 잘하고 사람들 잘 속이고 오늘 우리 한국 정부처럼 아주 그렇게 그냥 속이 능하게 하고 이게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꼭 뭐 한국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10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그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바다는 여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이게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진핑과 적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진핑은 적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한다. 또 시진핑의 전체주의적인 국가는 이 중공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잔혹한 그런 전체주의 국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 앞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먼저 다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적어도 예수님 때보다 2000년 지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으면 오늘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우실 때 믿으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는 가난한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받아주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아들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믿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한민족 위에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